반갑습니다. 인사말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앞에 지금 그 대학교 학생 원친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원친 제 17기 출신입니다. 저는 저희 교무님은 용안교단과 맑은집 밝은집에 근무하시는 박용민 교무이시고요. 저는 24단 중앙 정토 이인성입니다. 그리고 중3과 고3 두 아들의 원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강할 주제는 정전 제3 수행편 제2절 상시훈련법 교당대왕시 주의사항 중 제4항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에 대한 경강입니다. 선기는 선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비는 일정한 선수행 과정에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훈련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무예나 기술, 실무를 배워 익히는 법, 익숙하도록 가르치거나 되풀이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도록까지 법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올 초부터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답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선지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원불교 교사에 보면 새 회상의 창립 당시 전무 출신들의 생활은 출장 장롱이나 엿 제조업을 시작으로 행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도 박하고 외경들의 접촉이 심하여 폐지되었고 다시 출장 장롱으로 선비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전무 출신들은 가정에서 한 번도 노동이나 행상을 경험하지 못한 처지여서 폭염과 풍설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배회하며 엿밥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저녁이면 누습한 방에서 몸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 고생이 가히 심할 듯도 하나 조금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석반 후에는 한자리에 모여 감상과 처리건을 토론하며 법생활로 낙을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창립 총회 후 상조조합과 산업유경 창립단을 만들어 각종 자금의 저축 제도를 마련하시고 각 부의 자금, 유지 의무 자금, 정기 훈련의 선비 조달 자금, 선조사 제사 자금, 회원 자녀의 교육비 자금, 생활 자금 등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원기 12년에는 산업부 창립단을 조직하고 영육상전의 이념을 구현했으며 유경부 창립단을 조직하여 재생의세의 인재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의 바탕에는 선집님들의 절용절식운동, 공동장농, 공동양잠, 공동근로작업 등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합니다. 교사에 나온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법을 공부하기 위해 일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선지님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선지님들의 투철한 경제의식을 바탕으로 각종 교단의 활동의 밑받침을 만들어 놓으신 산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산종사님께서도 한 교도가 입선하기 위해서 선비를 저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그 무섭고 어두운 삼세 업장을 녹일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세 업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나니 선방에 입선하는 것이 큰 광명을 받는 길이요 삼세 업장을 녹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당 내왕시에도 정기훈련인 선기를 항상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송실. 예. 이 그림을 전에 5월달에 정기훈련 때 저희가 보사님께서 그 정기훈련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선비 이야기를 제 경강에 맞춰서 열심히 찾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좀 없어서 많이 좀 그랬지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정기훈련 11과목은 원만한 사막병진을 수행하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의 각 방면을 원만하게 개발하는 훈련 과목들이며 그 수행 결과 당시
다시 상시훈련의 기초가 되어 활용하게 되고, 상시훈련법은 동아일대 일상에서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서 사막 수행의 활용을 단련하는 훈련으로서 정할때 정시 공부를 준비하는 공부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자력을 주체 삼아 사막 공부를 스스로 하는 공부이며,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는 타력을 입어 문답, 감정, 해오, 법회 참석, 정기 훈련을 통하여 사막 공부를 추진하는 법으로 이 둘의 자력을 병진하여 효과적인 3대력을 양성하는 공부법이라고 했습니다. 대종사님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 길이요, 영생의 표준이시며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의 불대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라고 정전대의에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대종경 변으품 26장에서도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길을 도와서 서로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 하며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밝혀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 총부 홈페이지를 보고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한 거고요. 이제 제가 다행히 이 준비를 하다 보니 엊그저께사 이 자료를 몇 번 지웠다가 썼다 하면서 도저히 저의 이야기가 같지 않고 그 지식을 전하려고만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교감님께서 그 저번에 설교 때 왜 사막을 공부하는지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감님께서 왜 사리 연구해요? 왜 작업 취사해요? 하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그 답이 낙원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왜 마음 공부만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 제 마음속에서는 그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낙원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우리 정토회원님들은 교무님을 만나 원불교를 더 깊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무님은 제가 이렇게 경강을 준비하니 교무님들보다 더 많이 알겠다 하시면서 하시더군요. 저희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경강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더 하시는 교무님들은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전무 출신의 권장부로 이 길에 들어섰는데 이 법에 대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준 전무 출신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라는 이름으로 힘들거나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공부를 대조해 보며 결국 나라는 것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빛이 비칠 때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에 파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프리즘을 만약에 없앤다라고 하면 그 빛이 온전히 이 모든 삼라만상에 비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모두가 부처라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고 만약 당신에게 물어보시면 선뜻 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게으르고 악하다면 부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부처이지만 그 업과 습으로 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이 가을에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고요한 우주 전체를 바라보며 인생과 공부와 우주를 우두연마하며 일상과 훈련 속에서 자력과 타력으로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여 부처 되는 길을 잘 닦고 또 닦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